1991년 5월 24일 에티오피아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놀라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보잉 747기가 1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어요. 당연히 모든 비즈니스 클래스 특전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비행은 아니었지만요. 이 엄청나게 많은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비행기의 모든 좌석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는 공식 승객 숫자가 108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1078명에서 1122명의 승객이 그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항공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할 때는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구조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륙했을 때보다 승객이 2명 더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4시간의 비행 동안 2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록을 세운 비행에 사용된 보잉 747 모델은 보통 600좌석이 조금 넘습니다. 즉, 그 정도의 승객을 실어 나르려면 보통 2대의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계획은 760명만 태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난민들은 짐이 전혀 없었고 승객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기록적인 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죠. 이는 역사상 가장 붐빈 비행이었고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 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991년이었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에어버스 A380은 가능해요. 최대 853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제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모든 좌석을 떼낼 필요는 없죠. 이제 상업용 비행기에 타고 있는 유일한 승객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는 비행기에 탄 빈센트 피오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피오니 씨는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비행기의 유일한 승객분 탑승해 주시겠어요? 라는 특이한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봄바디어 CLJ700기에 탑승했고 정말 비행기가 비어 있었어요. 이 비행기는 약 80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개인 전용기나 마찬가지예요. 조종사 중 한 명이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공항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비행기 짐칸에 모래주머니를 넣어야 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로 이동했고 엔진은 이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계적 문제로 인해 결국 이륙이 취소됐어요. 피오니 씨는 1인 승객 비행을 즐길 뻔했지만 안타깝네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제트기가 있습니다. BD5 마이크로는 오직 한 사람, 조종사만 탈 수 있어요. 길이가 겨우 4m이고 무게는 약 160kg입니다. 비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비행기는 보잉 747-8입니다. BD5 20대를 그 위에 늘어놓을 수 있고 같은 무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785대가 필요합니다. 작기는 해도 여전히 완전한 제트기예요. 시속 370km로 최대 1450km의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긴 비행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비행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레이 섬과 파파 웨스트레이 섬 사이 2.7km입니다. 비행 시간은 57초이며 티켓 가격은 약 6만 원 정도예요. 기내식 서비스도 없을 거예요. 승객 규모 면에서의 또 다른 기록 보유자는 심포니 오브 더 시즈 크루즈 선박입니다. 축구장 3개보다 길고 최대 6,680명의 승객과 2,2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의 인구와 맞먹어요. 하지만 이곳은 물 위에 있는 도시죠. 22개의 식당, 4개의 수영장, 워터파크, 아이스스케이트장, 그리고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극장이 있어요. 심지어 로봇 바텐더도 2대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의 걸작을 제작하는 데는 약 1조 5천억 원이 들었어요. 뭄바이 교외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철도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약 750만 명이 탑승하죠. 같은 기간 동안 영국 전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 철도에는 2,000대가 넘는 열차가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열차 위에서 타거나 옆으로 매달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 덕분에 이 철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열차라는 칭호도 얻게 됐어요. 일본의 신주쿠역은 역사상 가장 붐비는 역입니다. 역 5개의 연결 허브 역할을 하며
총 53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루 3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우루과이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요. 조용한 곳을 선호한다면 모리타니아의 국철은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철도일 거예요. 700km의 길이의 한 노선뿐입니다. 펜실베니아주를 가로지르는 정도의 거리로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며 달립니다. 이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열차 중 하나예요. 200대의 열차가 최대 3km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화물 열차이지만 승객도 실어 나릅니다. 편안한 좌석이나 에어컨은 없어요. 그냥 화물차 위에 탑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신나지는 않아요. 불편하고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낮 기온이 섭씨 100도를 넘고 밤에는 기온이 곤두박질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은 매년 모험심 넘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2005년 러시아에서 다소 희한한 차량 승객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41명이 중형 SUV에 타는데 성공했어요. 드라이브인 영화관에 가는 길이었을까요? 그 기록을 세우기 위한 규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좌석을 접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창문은 닫아야 하며 모든 참가자의 키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가자를 접지 말라는 규칙은 없네요. 러시아 학생들은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고 종전의 기록 38명을 깨고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붙어있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을 위한 차가 있어요. 필 P50입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가장 작은 자동차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4m이고 폭이 1m가 조금 넘어요. 무게는 대부분의 성인보다 덜 나갑니다. 겨우 60kg입니다. 후진 기어 대신 핸들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차를 끌 수 있어요. 마치 바퀴 달린 여행 가방처럼요. 현재 약 27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매에서 약 2억 원에 팔렸어요. 거의 집값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긴 자전거는 2~3명이 아니라 20명이 탈 수 있습니다. 2015년에 호주에서 만들어졌어요. 세계 기록을 세우려면 이 괴물 자전거는 최소한 100m를 움직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자전거의 길이는 41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리무진보다 훨씬 더 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리무진은 30m 길이의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리 조사를 해뒀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전거와 비교해 볼게요. 밥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특이한 BMX를 만들었어요. 길이가 8cm이고 높이가 18cm였어요. 가장 긴 자전거 길이에 도달하려면 540대를 한 줄로 늘어 세워야 하죠. 이 초소형 BMX의 바퀴는 동전 크기 정도이고 페달은 발가락 2개 정도의 너비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탈 수 있는 자전거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었어요.